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종전선언. 옛날 기사들입니다. 사실 많이 빨리 하고 싶었는데 뭐 저도 귀찮다 보니까 그냥 사건 사고만 계속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부터 이제 기사들은 따왔었던 건데 그냥 지금 하게 됐습니다. 뭐 딱히 지금 급한 사건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자, 북한 도발 무관심에도 다시 종전선언 꺼내든 이유는 9월 22일 신문기사고요. 대통령이 현지 시간 21일 임기 마지막 유엔 총회 무대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서 들었다. 구체적으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 미중 4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자고 밝혔다.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도발을 하고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까지 포착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은 의외라는 반응. 의외인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워낙 얘기했던 대로 정권이 북한과 중국을 워낙에 찬양하고 있으니, 그리고 간첩 의혹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맹신하고 있으니 그러는 건 아마 당연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자기네들 정권이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라는 다음 타자가 있긴 하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이러한 카드를 또 들어주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북한이 우리의 통신선 연락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고 남북 및 북미 대화가 제게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자, 종전선언을 처음 언급한 것은 18년도. 작년엔 한반도 평화의 시작은 종전선언이라면서 국제사회의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는데, 올해는 종전선언의 주체와 관련해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작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제안을 한 셈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실 구체적이고 나발이고. 특히 중국이 종전선언 주체로 처음에 언급됐었는데, 최근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을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종전선언 언급과 관련해 중국과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한국과 미국의 그동안 유엔 총회 연설 전에 대북 메시지를 서로 조율해 왔다는 점을 비춰보면 종전선언과 발언과 관련해서도 미국과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외교를 추구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톤을 맞췄다 라고 하면서 어쨌든 기사들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인가? 외교가에서 문 대통령이 올해는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를 호소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만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북한의 도발과 무관심의 대선을 6개월 앞둔 국내 정치적 상황까지 고려하면 파격적인 제안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런 관측을 뛰어넘어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올해가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종전선언이라는 과감한 제안을 하기엔 적절한 시기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또 비핵화 협상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상황을 타개할 과감한 반전 카드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18년도부터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19년 2월 이른바 하노이 노데일로 좌초됐고,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높였지만 여전히 남북 북미 간 대화는 꽉 막혀있는 상황. 그래서 어쨌든 임기 8개월을 남긴 문 대통령 입장에서 다시 한번 톱다운 방식의 과감한 접근 방식을 통해 현재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종전선언을 물꼬로 정부가 그동안 구상했던 남북 간 백신 협력, 통신선 연락 재개, 화상 이상 가족 상봉, 북미 협상 재개 등을 현실화해 간다는 것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나마 마지막 끝까지 우린 그래도 북한과 화해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것이라도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마무리를 짓겠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백신 협력 그쪽에서 줄 건 없습니다. 우리가 주는 것 뿐이죠. 우리가 한국인들한테도 쓰기도 힘든 그 백신을 그냥 주겠다는 말밖에 안 들립니다.
통신력 전략 체계, 물론 북한이 원인으로서 통신은 끝났고, 그 다음에 한국, 남한이 한국의 정권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통신 다시 하자고. 대체 무슨 생각인지, 무슨 이득을 보자고 저 지랄인지 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달이 와서 지금 북한이 다시 한번 통화해보자 라고 연락은 했다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그래도 또 대화를 해보자, 또 미사일 몇 번 쐈던 건 북한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몇 번 쐈습니다. 근데 또 대화를 해보자 라면서 저기 북한 정권의 김정은이죠. 김정은 새끼의 딸이 아니죠. 그 여동생이 어쨌든 그러한 입장들을 몇 가지 내놨었고, 어쨌든 10월 달에 다시 통신석이 복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아직 100% 복구되진 않았던 걸로 압니다만. 자, 그리고 화상 이상 가족 상봉은 뭐 이거는 솔직히 될지 모르겠고, 애초에 그런 기계가 저쪽에 북한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뭐 카메라 같은 건 있겠죠. 어쨌든 그거는 넘어가고, 그리고 북미 협상 재개는 사실 지금 미국은 그때 이제 10월 지금이 되기 전에 자신들의 동맹을 굳건히 해가면서, 동맹국들과의 상황을 굳건히 해가면서 동맹도 급을 나눈다고 했던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권은 참 바보같이 중국과 북한에 너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에 반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너무 밉보이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내에서는 밉보이지 않았다 이러겠죠. 근데 누가 봐도 우리는 중국과 냉전을 갖겠다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미국인데, 거기서 지금 중국과 북한에게 옹호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 한국의 외교관 혹은 한국의 정부를 보자면은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로 생각이 있으면, 그리고 나라를 위한다면, 정말로 그리고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그러한 태도보다는 자신들의 우호국이었던 미국을 선택하는 게 당연지사일 건데, 대체 어쩌라고 저러는 건지 저는 도통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비핵화 입구는 종전선언이라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과거의 신문기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읽어드릴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문기사들이 있었다, 라는 것만 대충 봐주시길 바랍니다. 야당 종전선언에 참 이해가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아무튼 실상 이렇게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는 다르다, 전쟁을 끝내고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을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가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 라면서, 뭐 어쨌든 한미동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이 자신들의 동맹국에서도 급을 나눈다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랑 정말 같이 열심히 갈 건지 아니면 좀 떨어져서 걸을 건지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정확하게 북한과 중국을 손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은 경제적인 상황으로도 굉장히 자신들의 틀을 맞추고 있고 자신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전을 하게 돼가지고 세계로 다시 퍼지게 된다면 큰 부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붙어야 될 건 과연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북한은 절대 아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짜남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종전선언, 그 다음에 현재 한미 관계, 그리고 앞으로 미국과 중국,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것이 갈릴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절대 정부가 병신 같은 선택만 안 하면 좋겠는데,
지금 당장 이 정부에게 그런 걸 바라는 건 사치겠죠. 너무 과한 바람이겠죠. 감사합니다. 짜람이었습니다.